영국 금융감독청이 TCFD 연계 기후공시 의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올해부터 의무화돼서 여기에 대한 기후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영국이 전환계획 태스크포스 TPT를 출범해서 내년부터 기업과 금융회사의 넷제로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한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영국이 넷제로 금융을 이끌 전환계획 태스크포스 TPT 트랜지션 플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TPT는 영국이 지난 COP26에서 약속한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의 넷제로 발표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사실상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금융의 넷제로는 영국이 TCFD를 기준으로 이 기사에 보시면요. 영국 금융감독청이 TCFD 연계 기후공시 의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올해부터 의무화돼서 여기에 대한 기후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PT는 연말까지 이 넷제로 발표 의무화에 따른 그런 지침과 또 템플릿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안에는 기업의 넷제로 계획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가 들어가고요. 또 일반 및 부문별 공시 및 측정 기준,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문별로 공시와 측정 기준을 담은 어떤 지침과 또 템플릿 세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TPT가 과학기반 전방 계획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해서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 지침을 통해서 자국의 넷제로 목표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또 동시에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 글로벌 표준까지 노리고 있는 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무부가 태스크포스는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개발하고 높은 투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환계획을 기업이 마련토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 TPT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자세한 내용은 이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시 의무 지침을 만드는데요. TPT가 기후, 관리, 감독의 이제 9가지 실행 목표를 말씀드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곳에 실행 목표를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달성할 계획인데 최우선 목표가 뭐냐면 전환계획 공개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 지침이나 템플릿을 만들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영국 기업들이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이 방법에 따라서 템플릿에 따라서 2023년부터 넷제로 목표를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라든지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요. 지침에서 이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데 템플릿은 보면은 이제 질문과 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요한 질문들을 템플릿이 이제 만들면 기업들이 그 템플릿을 보면서 거기에 답을 하면서 이런 공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공개 부분이 넷제로 장기 단기 목표 약간 SBTI와 아까 과학이라는 말도 나왔듯이 SBTI도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조치, 또 자본 지출 계획,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또 새로운 투자 지역의 확대 계획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TPT는 제3자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지침과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런 템플릿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인데 ISSB나 TCFD, 아이스코, GFANZ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 들어가 있고요. Climate Action 100 Plus랑 IIGCC 이런 이니셔티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작업, 사무국 이렇게 세 곳으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영 ESG 리더들 대거 포진이라고 했는데 멤버십이 대단합니다. 일단 운영국은 좀 소수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EO, C-레벨과 또 장관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및 감독기구로 공동의장 2명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현재 의장은 영국 보험사 아비바 CEO 아만다 블랑이랑 존 글렌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 이 두 사람이 맡았고요. 또 위원은 요새 핫한 메리 샤피로 GFANZ 부의장, 또 사람을 잇는 영란은행 기후변화 책임 덩컨 클락 오스테드 영국 지부장, 오스테드도 덴마크 풍력발전해서 유명하죠.
또 그레임 피케틀리, 유니레버 CFO, 미셸 스턴 LIGM CEO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과 그런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그룹이 있는데요. 딜리버리 그룹. 다양한 금융 하위 부문이나 실물 경제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작업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기업, 금융기관, 규제기관, 정책 기반자, 시민사회 및 학계 대표 30명이 2.5배죠. 30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니콜레트 바틀렛, 요새 정말 언급 많이 되는 CDP의 최고 임팩트 책임자, 랭코 피셔, 유넵, UN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 기후 책임, 잉그리드 홈즈 녹색금융연구소 이사, 또 캐서린 하워드 쉐어 액션 CEO, 에밀리 맥킨 TNFD 기술 책임, 페이드워드 IIGCC 의장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영국 녹색금융투자센터 CGFI,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단체죠. 물론 여기에 또 싱크탱크,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싱크탱크 E3G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네, 사무국 책임자는 CGFI 센터장인 벤 칼데고 박사, 이분도 언론에 많이 언급되시는 기후 전문가입니다. 케일 레빅 E3G 지속가능금융 프로그램 리더가 이제 맡았습니다. 감독기구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가 담당하게 됐고요. 네, 보면은 녹색금융투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150억을 투자해서 옥스퍼드 대학이랑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TCFD를 최초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억을 투자해서 녹색금융투자센터 CGFI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금융기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자산이 무엇인지 식별을 하고 공급망에서 산림벌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데이터 개발 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블랑 부의장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악의 영향을 막으려면 모든 기업이 야심차고 일관된 저탄소 전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최근에도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식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산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영국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관련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고, 소셜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판 노예제라고 합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지속가능성 실사, 공급망 실사 관련해서 의무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영국도 일찌감치 현대판 노예제라고 해서 인권 실사,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현대판 노예제에 따라서 각자 이제 인권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온라인 성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한번 정부 당국에서 지적을 했던 게 이 현대판 노예제 인권 관련 이슈를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명은 내지만 실제 사업 보고서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말 인권 경영하고 하려면 이런 사업 보고서라든지 별도의 보고서에 명확하게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직 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시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그리고 소셜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고 의무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